13번까지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이거 내용 한 번만 정리할게요. 여태까지 어떤 내용을 해오고 있는지. 자, 뭐에 관련된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어떤 의학 저널에 게시된 글이야. 그래서 이 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신경과학이라는 학문이 있다. 이게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오랜 기간에서 신경 쪽이 아파. 신경 쪽이다 하면 되게 고통스럽지. 뇌나 척수 쪽이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래서 연구자들이 신경 임플란트가 답이다. 그래서 그 신경 임플란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같은 거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어떤 거냐. 그럼 그게 뭔데요? 신경에 임플란트 하는 게 뭔데요? 이식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칩 같은 거다. 신경에 이식하는 마이크로 칩 이런 거를 신경 쪽에 이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재밌는 사항이 뭐냐면 AI가 계속 급격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AI를 이렇게 결합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합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볼 주제가 이제 나오는데 AI 기반, AI의 바탕을 둔 신경 임플란트가 얼마나 놀라우냐. 그 다음에 앞으로 얼마나 또 놀라운 걸 할 수 있냐.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는 없냐. 요 세 가지를 보는 게 이 글의 주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뭘 볼 거냐면 1번이 뭐냐면 AI에 기반한 이거 장점. 두 번째, 앞으로 얼마나 더 대단한 거 할 수 있냐? 세 번째, 윤리적인 문제가 뭐냐? 세 가지야. 자, 그 1번. 뭐야? 놀라운 장점을 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놀라운 장점이. 자, 첫 번째 게 뭐냐면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해결책이 많다더라. 쓸모가 많다더라. 예를 들어서 뇌질환,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을 치료하는데 신경 임플란트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임플란트들이 어디 부위를 딱 정해갖고 타겟을 해서 그걸 표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 부위를 막 자극을 해. 전기로. 그래서 필요한 때 AI가 딱딱 개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머, 팔 들어, 팔 내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상적인 뇌 활동을 회복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마비된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걸을 수가 있게 된 거다. 그러니까 두 개를 삽입한다겠죠. 뇌에 하나, 내가 자극을 줘야 되는 그 신경 부위에 하나. 그래서 뇌에 있는 그쪽 AI가 명령을 내려. 그러면 받아가지고 다리 쪽 AI가 받아서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생기냐면 브릿지가 생겨. 디지털 브릿지. 그래서 두 개의 임플란트 사이에다 걔를 넣으면 명령하고 자극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된다. 그래서 만약에 다리 쪽이 마비가 됐어. 그럼 다리를 움직여야겠다라고 내가 생각해. 그러면 AI가 내 신호를 분석을 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게 임플란트고 그게 디지털 브릿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팔이 없어. 그러면 가짜 팔, 의수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같은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임플란트가 잘 되면 이게 당연히 다른 분야로도 확산이 될 거다. 이거 뭐야? 미래에 대한 잠재력이죠. Future potential. 두 번째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예측을 하냐면 이러한 임플란트가 굉장히 상용화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2, 30년 내에 그래서 우리 일상이 크게 변화가 될 거다. 그러면 향후 2, 30년 내라고 하면 나 늙었을 때죠. 내가 60살, 70살 됐을 때 뭐, 왜 우리 엄마도 10년 전에 인공관절 수술했어, 다리. 오른쪽 하고 왼쪽 한다고 했다가 아파 죽는 일이야. 그래갖고 왼쪽을 포기했어. 근데 되게 아파 보이긴 하더라. 그 인공관절이 뭐 보면 정형외과는 좀 무식하잖아. 막 턱으로 쓸고, 막 망치로 두들겨. 이게 정형외과잖아. 수술 도구가 이렇잖아. 그랬고, 수원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데 가서 했어. 그래서 거긴 오로지 인공관절만 하는 데인데, 무릎하고 무릎 사이에 관절이 있잖아. 인공관절. 그게 진짜 관절. 관절이 하는 일이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기능을 연골처럼 해서 뼈하고 뼈가 이렇게 있을 때 중간에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직접 안 닿게.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관절이 닳잖아. 그리고 이게 뼈가 닿으면 이게 계속 부딪히면서 아픈 거야. 그래서 계단을 못 내려가. 근데 수술까지 안 하려고 수영도 계속 다니시고 했는데 그 관절은 답이 없더라고. 왜냐면 평생 써서 닳아 없어진 거라서 회복이 안 돼. 이건 어떻게 해가 안 돼. 그래서 수술밖에 답이 없어. 아니면 그냥 참고 살거나. 근데 참고 살려고 들면 운동도 못 하지, 전혀. 걷기도 안 되지. 그냥 집에서 계속 있어야 돼. 그럼 사람이 그게 삶이 뭐야. 그래갖고 수술을 했어. 근데 수술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너무 끔찍한 거야. 일단은, 일단은 째.
그리고 다리에 엄청 크게 수술 부위가 있어. 되게 끔찍할 정도로 커. 여기 무릎 옆에를 두 개를 째는 거야. 무릎 부위로 해서 무릎을 뜯어낸대. 뜯어내고 너덜너덜하게 다 찢어졌을 거 아니야. 그거 엄마 쓰시던 그 관절을 다 긁어내고 거기에 이제 인공 관절을 끼워. 그리고서 망치로 두들겨서 이렇게 이거 수술용 네일로 박아. 그리고 다시 이렇게 꼬치가스로 찝어. 근데 그게 상처가 양쪽으로 이만큼인데 와, 그러고 나왔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척수 같은 게 차나 봐. 척수? 뇌는 아니니까 하여튼 염증 같은 게 찰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해줘야 된대. 씨발, 비위도 안 좋은데 정말. 근데 그게 얼마나 아프겠니? 그걸 해줘야 된대 계속. 엄마는 아프다고 막 계속 울고 그만하라고 막 하는데 이걸 해줘야 된대 의사가. 계속 하래. 이거는 살리려면 하래. 그래갖고 그거를 한 달 정도는 엄마를 내가 우리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그걸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앉아서 하더라.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폈다 폈다 하는데 한 반년 정도는 엄청 아파갖고 이게 내게 아닌데 내게 돼야 되는 거잖아. 한 반년 정도는 무지무지 고생을 하더라. 근데 지금은 괜찮아. 그리고 한 번 하고 나서 오른쪽 먼저 하고 왼쪽 하기로 했거든? 한꺼번에 두 개 하면 너무 아프다고 말리더라고, 병원에서. 걔네가 돈 벌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프면 못하게 하겠냐. 그러니까 엄마 포기하더라. 너무 아파서 이거 두 개는 못하겠대. 자기 그냥 오른쪽에 힘을 주고 살아보겠대. 그러다가 옛날 분들은 이게 뭐 일을 많이 하잖냐. 이쪽 팔을 못 들어. 노인들이 그 오십견이라고 하잖아. 근데 팔을 못 들어. 여기가 관절이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만큼 아프진 않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완전히 수영에 미쳐 있거든. 엄청 좋아해. 새벽 5시에 무조건 수영을 가. 무조건. 20년 동안 무조건 가. 되게 잘해. 우리 엄마 거의 선수급이야. 그러면 수영을 포기해야 되잖아.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인공관절 여기도 넣었어. 넣었어. 그랬고 그 여행을 가잖아. 그럼 이제 다른 나라 들어갈 때 이거 지나가잖아. 맨날 걸려. 맨날 걸려. 쇠야. 인공관절이 쇠야. 그래갖고 맨날 걸려. 그래서, 로봇 관절, 쇠 관절, 빠지시고, 그러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다 인공관절 때문에 걸리나 봐. 그래가지고, 물어봐. 그러면, 아티피셜 조인트라고 내가 알려줘. 엄마, 아티피셜 조인트라고 말해. 뭐라고? 아티피셜 써줘. 손에 내가 써서 이렇게 보여줘. 아티피셜 조인트. 그러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진짜 좀 그럴 때마다 새록새록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는 몸에 쇠덩어리 놓고 사는구나. 저거 참 힘들겠다. 사람 수명이 길어져서 근데 어쨌거나 할 때는 아프고 고생을 했지만 근데 이제 우리 때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 우리 때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야. 인공관절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아픈 치료 필요 없고 이게 온대잖아. 내가 그 얘기했지 너한테. 내가 X세대인데 최초의 그 휴머노이드의 시중을 받게 될 최초의 세대라고. 그리고 AF라는 게 있대. AF AF. F가 뭐였더라? 인공 동반자. F가 뭐의 약자였는데? 그래서 인공개야. 인공개. 그래, 인공개. 그러니까 인공 강아지. 애완동물. 그래가지고 외롭잖아. 그게 진짜 사람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진짜 강아지처럼 똑같이 인간과 교류하고 뭔지 알아요. 감정을 읽고 한대.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과 중국과 이런 나라, 그 AI 발달한 나라에서는 애들한테 판매한다네? 애들한테? 참 그래서 애들한테 그거를 주는데 그게 임대료가 엄청 비쌀 것 같아. 1년에 한 달에 80 몇만 원. 비싸지. 그래서 이거를 10년치를 일시불로 결제하면 8천 몇만 원이래. 애들한테 그건 좀 그런데 나는 휴머노이드라면 할 것 같아. 내가. 그 돈 내고 사는 거가 더 가격이 떨어지겠지. 나중에는. 그리고 취향이 생기겠지. 나는 젊은 남자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다 아줌마들마다 아저씨들마다 다 있겠지. 취향이 생기겠지. 그러면 그거대로 가서 사갖고 오지 않겠냐? 근데 나중에는 AI가 너무너무 발전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래. 내가 예전에 통역할 때 거기서 봤는데, 실제 다 그게 일어나고 있는데, AI가 지가 AI인 걸 모를 거래. 어, 그런 일이 있을 거래. 그래서 사람 사이에 AI가 섞여서 살아갈 수도 있고, 지가 인간인지 알고. 영화 같은데. 그렇지. 근데 그런 일이 생겨날 거래. 왜냐면 너무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 거래. 피부 조직,
아내의 장기, 심지어 임신과 출산도 할 수 있는 AI가 생겨날 거래. 그렇지? 항상 안 봐. 될 거래. 그렇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여자는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겠지만 남자는 정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DNA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거는 어렵겠지. 근데 모르겠어.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진짜 아기가 탄생하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가정을 이렇게 겪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생겨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왜 인큐베이터에서 실험관 하잖아. 그거 실험관 옮겨오는 거지 않을까 싶어 나는. AI로. 로봇으로. 난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진짜 자기가 애기 엄마인 줄 알고 살 수도 있을 것도 같아. 그러면 나중에 이 세상이 디비지는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영화 같은 날이 올 거야. 근데 실제 많은 AI 관련 예측하는 과학자들이 발표하고 스피치하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우려되는 그게 윤리적 문제야. 여기도 그런 얘기 좀 나오긴 하는데, 저 마저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상용화될 거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거다. 자, 어떤 식으로 상용화되고 어떤 식으로 바꿔놓을 겁니까? 예를 들어, Advances in Neural Implant Technology까지가 주어잖아요. 여기서 신경 임플란트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과 진보가 will make it possible. 오형식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자, 보호절에 나올 수 있는 품사 두 가지? 또 명사, 명사, 형용사. 그래서 부사 안 돼요. 명사, 형용사 뿐이 안 돼요. 그래서 passable만 되고 passable이 안 돼요. 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거래. 그게 뭔데요? 모르죠. 가짜 목적어.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진짜 목적어. 그래서 여기에 넣기에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to install in our brains software that can read our minds. 자,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뇌 소프트웨어. 그죠?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어디까지 가요? 인스톨 어디에 설치합니까? 우리의 뇌 쪽에. 뭐를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브레인즈 소프트웨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인스톨에 원래는 목적어 쓰죠. 뭐뭐를 설치하다 목적어 나와야 되죠. 이 목적어가 이거야. 왜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길어서 뒤로 빼는 거야. 진짜? 아니지, 너 헷갈리라고. 진짜야. 오로지 그 근데 이유는 오로지 하나야. 넌 헷갈리라고. 영어에 그게 있다. 엔드 웨이트? 응? 엔드 웨이트? 무게에 중심을 주는 거. 그 무거운 거 뒤로 빼는 거.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씁니까? 그냥 시험 문제 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오로지. 뭐, 엔드 웨이트 뭐 이런 얘기들 하긴 하는데, 그거는 진짜 어떤 학술적인 글에서나 좀 그렇겠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누가 쓰냐. 이거는 오역이 나오기에 충분한 글이잖아. 그래서 우리의 뇌에 뭐를 설치합니까? 자,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그게 그 목적어죠. 그것을 파서블하게,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니. 훌륭하지 않니? 진짜? 자, 이것은,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여기는 누가 왔어요? 투부정사가 왔죠. 그러면 아까 네가 그랬잖아. 보호 자리에 명사, 형용사밖에 못 온다고 네가 그랬잖아. 그러면 강연아, 이 투부정사는 왜 왔어? 보호 자리에 왜 왔어? 영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가 게임하는 거니까 목적격 보호가 맞단 말이야. 네. 그럼 얘는 명사라서 온 거야, 형용사라서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네. 자, 투부정사는 내가 무슨 덩어리라고 만번 말했는데? 영상. 그렇지. 명사 덩어리. 투부정사는 명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보호자로 올 수 있는 것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야? 앞문장을 말하는 거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뇌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앞문장의 내용이 우리가 뭐 하는 걸 가능하게, 게임하는 걸 가능하게, 이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생각만 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게임하는 것을 and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구조는 그거야. 그래서 enable us and to 목적격 보호가 3개야. 자, 게임도 하고 소셜 미디어 메시지 타이핑도 치고 나는 이거 너무 빨리 했으면 좋겠어. 맨날 카톡 칠 때 귀찮단 말이야. 운전할 때도 그렇고. 야, 집사 카톡 열어. 그럼 이제 이게 여는 거야. 소프트웨어가 열어갖고 떼떼도 보내고 이런 거. 그리고 음악을 스트리밍 하는 거. 음악 스트리밍 하는 거 뭔지 알죠? 네. 유튜브에서 그냥 음악 클릭하면 계속 스트리밍이 계속 흘러가게 하다 이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음악을 스트리밍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거다. 단순히 어떻게 함으로써
생각만 하면 딱딱딱 되는 거죠. 자, there is also great potential. 또 엄청날 포텐셜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아직 우리가 미래에 대한 포텐셜 안 끝났어요. 세 번째가 윤리적인 문제고요. 어떤 포텐셜이야? For memory enhancing brain implants.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뇌 임플란트에 있어서 엄청난 포텐셜이 있을 거다. 나중에는 23년 전 7개월 5일 전 12시 3분에 내가 뭐 했는지 생각해. 그럼 뭐 네 머리 안에서 띠띠띠띠 하면서 딱딱딱 끄집어내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이거 뭐야? 그 메모리를 향상시키는 뇌 임플란트는 뭐랑 흡사한 거야? 명사는 형용사가 꾸미잖아. 그래서 형용사 덩어리가 뒤에서 꾸민다라고 보시면 돼요. Similar to computer memory chip. 그러면 우리 외장하드나 이런 데 막 들어가서 폴더 안에 넣잖아. 똑같이 되는 거야.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지. 알고리즘 용어였어. 뭐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 명령어 넣어갖고 검색어 넣어서 찾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 컴퓨터 메모리 칩과 유사한. 내려갈게요. 그다음에 이러한 기계들은 would allow us to. 자, 이것도 오형식이야. 주어, 동사, 이렇게 짝꿍. 이러한 기계가 가능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왜 옵니까? 명사 덩어리니까. 그래서 to and to. 목적격 보호의 연결입니다. 즉, 자, 이러한 장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뭐 하는 게 가능해? 캡처하고 인핸스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메모리를. 메모리를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메모리를 더 향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심지어 and to and to. 자, 요거. us to and to and to and to. 아직 연결이 안 끝났어. 목적격보 연결이야. 또 심지어는 이것들을 댐이 뭐예요? 메모리들이죠. 메모리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하게. 뭘 사용해서? 디지털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현재는 그냥 클라우드지. 네. 삼성 클라우드인가? 네이버 클라우드인가? 그냥 클라우드인가? 아이클라우드. 그런 거, 그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돈 내고 쓰는 서비스? 그럼 내 머릿속에 어떤 메모리 정착하고 할 때, 그러면 이번 달부터 3만 원 더 낼 테니까 메모리 올려, 용량 올려. 그러면 이제 더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we could look through our memories. 우리가 무엇을 샅샅이 뒤져볼 수 있다? 메모리를 샅샅이 뒤져볼 수 있다. 자, 마치 뭐처럼? 소셜 미디어 피드, 소셜 미디어 피드처럼, 피드 이렇게 올리는 거 알죠? 그죠? 네. SNS 뭐 인스타 피드처럼 생생하게 무엇을 recall 하는 거야? Our favorite life memory, event moments.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구조부터 볼게요. 주어, 이거 첫 번째 동사. 이거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컴마, 두 번째 동사, 컴마, 세 번째 동사, 컴마, and 네 번째 동사.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치 소셜미디어 피드처럼, 인스타 피드처럼 우리의 기억을 룩스로 다 샅샅이 살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인생에서 좋았던 순간들을 비비드하게 생생감 있게 생동력,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게 리콜 다시 한번 불러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메모리를 공유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가장 소중한 기억들을 백업할 수도 있고, 백업은 저장해 놓는 거죠. 마지막으로 AI에 기반한 뉴럴 임플란트가, 신경 임플란트가 would revolutionize 라오는데, revolution이 뭐예요? revolution. 혁명. 이게 혁명이어서 revolutionize는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어떤 방식, 당연히 여기 how 생략돼 있겠죠? the way how. 우리의 뇌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 방식을 혁신을 일으킬 거다. 자, 신경 임플란트가 the role of the brain. 뇌가 하는 역할은 자, shift from A to B죠. 그래서 A로부터 B로 shift는 change죠, change.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뇌의 역할은 이거에서 이거로 바뀔 거다. 이거야. 뭐에서 뭐로? 자, from 전치사니까 ing and ing. to 전치사니까 ing.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구조됐죠? 그 내가 정보를 학습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다가 예전에는 뇌의 역할이 그거였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자, the vast amount of data.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으로 바뀔 거래요. 근데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제공되는 데이터야? 이 데이터는 신경 임플란트에 의해서 제공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만 하면 돼.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가 사라질 것 같아? 학원과 학교가 사라지겠지. 학습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처리만 할 수 있으면 돼. 처리하는 과정만 배우는 뭐 그런 공간이 또 생겨나겠죠. 자, 그다음 진짜 내려가겠습니다. 한참 나왔어. 이런 거 근데 기술 나오면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용하는데 이제 음. 몇십 년 걸리더라. 그렇기도 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언제나 생겨나겠지. 그리고 사회적인 대대적인 변화, 그러니까 기본 틀이잖아. 아이들 낳아서 학교 보내는 건 정말 기본 틀이잖아. 너희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2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인데, 사회비는 그치?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작은 사회잖아, 여기가. 근데 그 공간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겠지. 그러면 뭔가 다른 식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생겨나겠지. 그래서 이놈의 AI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 오히려. 어떻게 변할 줄을 모르겠어. 저희 1년 사이에 나타나서 막 갑자기 어, 휘잡고 어, 교육기를 어. 애들 다 AI 써서 막 그게 너무 웃긴 게 AI가 한 그거를 선생님들이 심사하시는 거잖아. 너네 다 수학평가 AI가 써주나? 뭐 하는 짓인가 싶어, 보면. 그 애가 쓴 것도 아니고 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잡아낼 거냐고. 못 잡아내, 그거. 그거 가지고 막 학원 하고 막 이러잖아. AI 가지고 해주는 그런 거 갖고 막, 뭐야, 그 수행평가 학원 같은 거 막. AI 학원도 있긴 활용하는 거. 그런 거는 다닐만 하지.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당장 배울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나중에 네가 그쪽 전공한다면 아 모르겠지. 근데 그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음. 확실히 달라지나 맞아. 사용법이. 그거 배우러 많이 다녀. 나도 초반에 배우러 많이 다녔어. 챗GPT 쓰는 방법, 그다음에 나는 이미지 툴을 좀 배우려고 다녔거든. 그래서 클로드 글쓰기 이런 것도 좀 배우러 다녔고, 그다음에 클로드가 글쓰기, 이미지, 난 미드저니 되게 잘 쓰거든. 그래서 미드저니 같은 거 배우러 다니고 이랬었지. 수학 어때? 진짜 괜찮은데. 잠깐만.